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으로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 가깝게 하락하면서 두 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단기 과열된 시장은 지금까지 급등해온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패닉셀이 이어졌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언택트와 진단키트 업종은 다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워낙 증시 변동성이 크고 가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증시의 중장기적 방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조정이 확대되며 업종별 차별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 큰 회복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이슈들까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는 미중 갈등으로 관망기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무역 협정을 파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고 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는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반되는 의도적 탄압이고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완연한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6월보다 22.6% 늘어나 6월 이후로 각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강점을 보인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주택 지표 호재와 테크랠리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나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24% 하락세 나타내면서요. 27,77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은행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0.23%의 강보합권 3,389선에서 거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언택트 업종들 다시 한번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아마존 4%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0.7% 상승세 나왔습니다. 11,200선까지 도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대형주들은 그래도 상승세였습니다. 삼성전자 0.69% 상승세 나왔습니다. IBM과의 CPU 칩 생산 소식과 함께 58,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장중한 때에는 2%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2.6% 이상 하락세 나왔습니다. 8만 원대마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네이버 어제 1% 가깝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4위권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언택트 업종들 강세 보였는데 30만 7,5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1.4%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7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69만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업종들 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졌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급등 흐름을 뒤로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고요. 5% 넘게 급락하면서 15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4% 이상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3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젠 어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19%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어제 외인, 기관, 개인 모두 다 시젠 쓸어담는 모습이었는데 26만 3,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고 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헬스케어 4% 가깝게 빠졌고 제약까지 대부분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제넥신 1% 이상의 상승 흐름 제외하고 에코프로 BM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졌습니다. 특히나 CJ ENM 최근 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시장에서 8%가 넘게 빠졌습니다. 12만 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1,4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 5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샌비트 타임존까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미가세 9% 이상의 급등 흐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더코인 0.04%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현재 1% 이상 상승세 3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 2% 급등,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1.8%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모네로 여전히 1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온라인 매출 급증으로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지수는 0.24%의 어떤 그 하락, 약보합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에 조금은 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그 단기간 내에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최단기간 내에 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지난밤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이제 바야흐로 시장은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 강세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마가를 비롯한 테슬라까지 포함한 빅테크
주택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밤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홈디포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나름 긍정적인 어떤 그 실적 발표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요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거. 여기에 유동성이 가미가 되면서 경기 회복이 어쩌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존의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물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다소간 소비랄지 경기 개선세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유동성 지속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제 지표의 개선세 지속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장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발표되었던 주택 착공 건수 실질적으로 22.6% 증가를 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 이 이야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어떤 그 긍정적인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3개월 전이 바닥이었다라는 이야기,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였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경기 개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밤 미국 내 큰 이슈는 없었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미국 증시 내에 있는 어떤 그 핵심 이슈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내에서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좀 짚어보게 되면요. 유동성 지속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지속에는 의문이 없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기대감, 호재 부분. 그리고 물론 경기 부양책은 교착이 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대선의 본격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있죠. 잠시 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전당대회 여기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할 그런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대선이 본격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상당 기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에 대한 방향성, 어떤 부분으로 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유로존 증시가 다소간의 혼조 양상을 보였던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의 급격스러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우려감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 다소간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지표가 과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에 조금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일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지난밤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긍정적인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제 지표의 개선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4가지를 꼽아본다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 소비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고용 부분 그리고 물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금융시장은 이미 V자 반등을 실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자체가 V자 반등이 나타날지 U자 반등의 다소간 늘어지는 어떤 그림이 나타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그 개선세가 여기서 멈추고 L자형 상당 기간 지금 현재의 경제 어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다소간 좀 지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런 어떤 그 경제 실물 지표의 회복 부분을 놓고 사실상 시장 내에서 다소간의 노이즈가 당분간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의 관심은 바닥 확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닥 확인을 지나서 회복되어지는 속도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현재 시장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지난 5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 계속 기록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46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되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도 잠시 후 11시에 좀 지켜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밤 자정을 기해서 2단계로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격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되겠습니다. 이미 노래방이랄지 전반적으로 영업을 중지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중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는 그런 모습. 생활 거리두기 어떤 그 2단계로의 격상 부분 꼭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 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우려감이 확산되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2.5%의 하락, 코스닥 지수는 4.2%의 급락 부분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장 급락 배경,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의 재확산 가능성. 이 부분은 다시금 기업 실적의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겨우 이제 그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 하는 그런 모습. 바닥권을 우리나라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코로나의 재확산이다라는 악재가 덮치게 되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우려감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은 더 급격하게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상당 부분 V자 반등을 보여줬죠.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후발 늦게 어떤 그 반등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코스닥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장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정 부분 올 때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과연 지난 3월에 나타났었던 우리 시장 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내 증시 쇼크 상황, 이 부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여기에는 다소간 좀 의문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증시 주변 환경이랄지 실물 경기의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의 환경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과 같은 어떤 그 증시 쇼크의 출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배경에는 지금 현재 그때와 상당 부분 다릅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바로 통화 당국, FOMC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통위를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
그 통화를 풀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요국 정부들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코로나 백신. 근데 하지만 우리 어떤 그 노력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결실을 맺어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코로나 백신 개발의 가시화 국면. 3임상에 이미 돌입한 그 물질이 5개에 이를 정도로 코로나 백신 개발 가시화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증시 유동성의 힘에 근거해서 우상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밤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다소간의 다우지수는 다소간의 약보합 양상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우상향의 지속, 강세장으로 전환. 이 부분 어찌 보면 지난 3월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난 3월과 같은 증시의 쇼크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급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언택트 관련주들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떤 그 강력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 이야기는 그만큼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일정 부분 가치주, 경기 민감주, 저퍼주 쪽에 대한 관심으로 일정 부분 매기가 쏠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 한쪽 주식만 너무나 갈 수 없죠. 성장 주식만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키 맞추기, 조금은 더 편안한 주식 찾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가치주들, 저퍼주들의 어떤 그 상대적인 상승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성장주들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 성장주들에 대한 재부각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유동성의 지속이 전제되는 한 지금 현재의 시장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보다는 이 단기적인 조정을 경험한 후에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경기 상황, 거의 매일 발표되어지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그 개선 내지는 둔화 이 부분을 매일 체크를 해 두시면서 지금 현재 실물 회복세가 어떠한 모양새를 그리면서 진행이 되어지는지 혹여나 W자는 아닌지 혹여나 L자는 아닌지 혹여나 U자는 아닌지 이런 상황들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 계속 해나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고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노이즈, 논란 부분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고밸류에이션 논란, 유동성의 확대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부분 상쇄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업종별 회복 순서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다라면 시가총액 비중, 펀드의 어떤 인덱스 펀드들의 어떤 그 매기 부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추는 부분과 관련지어서 시총 비중이 증가한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익 개선, 이 부분 실적 중심의 어떤 그 대응 당연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5G랄지, IT랄지, 가전,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제 V자 반등 이후에 자본 이득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도 유입이 되지만 어떤 그 차익 실현한 어떤 그 자본들, 차익 실현한 돈들 다시금 시장 내 유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사치품과 내구 소비재 쪽에 상당 부분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자산 가격의 증가에 따른 자본 이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 이득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쪽의 소비를 나라면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살까? 아마도 가전과 자동차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라면 금융과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자본 이득의 어떤 실현 단계에 들어간다라면 내구 소비재 소비 증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내구 소비재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스마트 기기랄지 가전이랄지 자동차랄지 이 부분 관심 역시 유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조정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상승세 지속이랄지 미국 증시의 상승세 지속의 그 핵심 배경에는 시중 유동성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기반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조정 양상은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순환매 속에서 성장주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장 이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유동성 장세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 역시 계속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 시장 내 급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 유동성이 전제하는 한, 유동성 지속이 전제되는 한 지금 현재의 조정 양상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해 왔었던 투자 전략, 성장주들의 차별화, 그리고 가치주들에 대한 저퍼주들에 대한 관심 부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2차 전지랄지 언택트랄지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이에 대한 확인은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어제 다시금 확인을 했죠. 지난밤 국제 금 시세가 다시금 $2,00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의 우상향이 지속된다. 그 이야기는 유동성 장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러면 투자의 포커스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맞춰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 오늘 단기적으로 일단 일시적인 조정 내지는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의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공포 한마디로 이제 내부 악재라고 표현해도 될 수 있겠는데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분간 이제 지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400선은 물론 2,350선까지 좀 무너졌는데
우선 지금 시가총 상해주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를 빼고는 카카오, 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해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이라는 이 어떤 악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던 개인, 그러니까 투자 주체자인 이 개인의 심리에 달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2월과 4월 달에 신천지 집단 발생보다 더 큰 위기라는 이 방역 당국의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공포에 대한 개인의 공포를 더 심리를 더 키우지 않나 판단되고요. 우선 환율과 어제 같은 경우에 환율과 해외 지수 움직임이 어제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적인 그런 문제가 서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좀 그 이벤트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플러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그 점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지금 좌지우지할지 부분도 지금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금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좀 난항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이 투자 심리를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선 그 시적보다 또 유동성의 힘으로 2,400선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지수를 지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글로벌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가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의 힘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받치는 그 매물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남을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거의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금 표류에 지금 있는 점 같은 경우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어떤 힘이 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판단되면서 당분간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IBM의 차세대 CPU 생산을 수주했습니다. 사실상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모멘텀 맞습니다. 이 IBM 쪽에서의 차세대 서버용 CPU, 이 파워펜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개를 한 상태이고요. 삼성전자가 이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다고 밝혔는데 이 삼성전자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는 이 7나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존의 10나노 공정과 비교하면은 이 면적을 40% 축소하고 성능을 10% 정도 향상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7나노 설비 투자에만 30조 원 가량을 좀 투자를 했었는데 우선 TSMC와 7나노 공정을 두고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IBM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향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한 번 치열한 1위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삼성전자는 2015년까지는 애플의 AP를 이 TSMC에 나눠 생산했었는데 그해 3분기를 끝으로 애플의 아이폰 8의 첫 세대는 A11의 위탁 생산부터 이 TSMC가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정체가 좀 됐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4월이었죠. 이 반도체 비전 2030 발표하면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외치는 그런 좀 비전을 좀 발표했었고, 하지만은 업계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될지 부분은 의문은 좀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IBM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삼성전자는 퀄컴과 또 엔비디아, 바이두 등을 고객사로 좀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지금 I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쳐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절대 강자로 떠오른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반도체 칩을 작년부터 위탁 생산 중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에 어떤 사업 행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개발한 아이소스의 오토 같은 그 작은 픽셀, 이 아이소스의 오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은 픽셀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존의 아이소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도로와 주변 환경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어떤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의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행보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하반기 메모리 가격 약세가 예상보다 클 거라는 평가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실적,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료 업종이 코로나19 특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간단하죠. 외식을 즐겼던 그런 부분이 집밥 쪽, 그러니까 HMR 같은 이 간편식으로 바뀌면서 이 음식료 업종들의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K푸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특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간편식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현재에서 존재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0% 늘어난 3,848억으로 집계됐고요. 이런 CJ제일제당이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210억을 기록하면서 작년에 337억 대비해서 81%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유럽 쪽으로 모든 대륙에서 배출 성장을 이뤄낸 괄목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풀무원 식품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55억 대비해서 223억 늘어난 30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분기 실적을 최근에 예상치가 높게 나왔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업체들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뭐 국내에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내식 수요 증가로 2분기 영업이익이 409%까지 늘어났다 볼 수 있겠고요. 삼연식품 같은 경우에도 분기 기준 수출 첫 1,000억을 돌파하면서 가장 큰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행주들은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여행 업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행업체들은 참 좀 안타까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반짝 성공을 거뒀었는데, 국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이 실적의 회복이 좀 요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 매출, 특히 이제 지난주에 반기 보고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롯데관광개발이 2분기 매출액이 3억밖에 안 돼가지고 같은 기간보다 98%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주식 거래가 어제 정지가 됐었고요. 우선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기업의 분기 매출액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과 분기 매출 등을 고려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좀 판단하는데, 뭐 이 기간엔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가 됩니다. 우선 세중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 2억에 그치면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큰 기업이죠. 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억 7천만 원으로 적자를 면하긴 했지만 2분기만 놓고 볼 때는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7% 급강했고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 여행업황은 수요 회복이 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좀 부진을 한 상태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고 또 무급 휴직으로 전문 인력 이탈이 본격화한 시점부터 이 구조조정과 시장 개편 이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3, 4분기부터 이 내년 상반기부터의 여행업종에 대한 그 구조조정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송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번 여름 더위 없이 보내려나 싶었는데 뒤늦은 폭염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오늘도 낮에는 폭염이,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아침인 지금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고요. 낮에는 열기가 점점 더해지면서 서울은 33도, 광주는 34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에 자외선과 오존의 농도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이런 날씨는 열사병의 위험이 큽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더운 날씨 일부 지역은 공기까지 탁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과 대구, 울산, 경기, 충청과 경남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덥고 습하겠습니다. 수원과 춘천 34도, 대전과 청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마솥에 들어간 듯 푹푹 찌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전주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더위 속에 금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토요일에는 중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